예, 안녕하세요. 대수학 완미 실습 이번 주에는 6주차 잉여류와 라그랑지 정리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을 한번 6주차 됐으니까 다시 한번 짚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추상대수학의 원대한 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가령 예를 들자면 정수들에 우리가 봤던 예들을 봤는데 그거를 일반적으로 정수론에서는 어떤 정리로 만들죠. 그런데 추상대수학은 이걸 좀 더 나아가서 더 추상적인 정수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더 많은 예들을 포함하는 군이기만 하면 다 만족하는 정리를 만들어내겠다. 그죠? 정수는 했던 거와 유사한 그런 정리들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군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했고요. 그거의 부분군을 이제 살펴보는데 마치 이것은 집합 봤을 때 집합과 부분 집합 또는 벡터 공간에서 벡터 공간과 마치 부분 공간을 보는 것과 유사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군의 예를 봤습니다. 먼저 작은 위수의 군을 살펴보기 시작했죠. 한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군표를 가지고 군의 어떤 구조를 보기 시작했는데 세 개, 네 개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금방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이제 포기했고, 자, 그러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겠는가? 단 한 개의 원소로 생성되는 군, 순환군. 예. 그래서 이 순환군의 경우에 구조를 알아봤죠. 그죠? 무한순환군, 유한순환군. 그리고 그 부분군도 완벽하게 다 찾았습니다. 그죠? 순환군의 부분군은 다시 순환군이 된다거나. 그래서 완벽하게 해결했는데 두 개 이상부터는 많이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방형은 이제 어려워졌고요. 자, 그 다음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치환군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는데요. 치환군이 왜 중요하냐면 무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제 유한 집합의 치환군은 유한한데 그 부분군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유한군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케일리 정리로부터 그걸 알 수 있었고 또 그 밑에 중요한 부분군이 교대군을 봤습니다. 그죠? 지금까지는 여기서 군의 예들까지 봤는데 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하냐? 자, 이제부터는 군을 본격적으로 분석할 차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분석하냐면 막연한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예, 또 링크가 됐다가 안 됐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엔 어떻게 하냐? 구름 위에서, 그죠? 추상대성은 굉장히 추상적인 거랑 구름 위에 있는 거랑 비슷한데 다시 바닥으로 내려와야죠. 자, 어디로 내려오나요? 예,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추상대수학에서 가장 아이디어를 많이 주는 거는 바로 정수론이거든요. 선형대수가 될 수도 있지만 정수론 한번 핵심 아이디어들을 한번 보는데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게 정수론의 핵심 아이디어냐? 정수 전체를 상황에 맞게 가령 짝수와 홀수 또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 즉 3의 배수죠. 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 이런 식으로 분할한다거나 또는 4를 기준으로 4개로 분할한다거나 하는 이런 분할이 매우 유용한 아이디어였죠. 그죠? 그래서 이 분할을 다시 해석하면 그죠? 그건 합동이라는 관계를 라는 거죠. 그죠? 합동 관계. 자, 한번 예를 보면 제가 급조한 문제예요. 정수 문제인데 자, 다음에 방정식을 만족하는 정수 xy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면 이제 여러분 사실 정수론을 들은 상태니까 쉽게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시지만 처음 이걸 보면 굉장히 막연하다는 거죠. 그죠?
자, 막연한 상황인데 양쪽을 이제 3으로 나눠도 같아야 되죠. 그죠? 정수 두 개 같으면 3으로 나눈 나머지 같아야 되니까 3을 기준으로 보면 2019가 3의 배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x의 2020 제곱하고 2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런 정수 x를 구하는 문제가 되고요. 그러면 또 이런 정수 x를 구하는 문제는 사실은 정수를 어디서만 하면 됩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들인 대표인 아까 3을 기준으로 3개의 조각으로 정수 전체를 나눴는데 각 조각마다 대표 하나씩만 골라서 넣어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정수 x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는 그런 문제였는데 이제는 단 3개의 숫자만 넣고 따져보면 되는 문제로 바뀝니다. 물론 이거는 바로 넣어보시면 0, 1, 2 어떤 걸 넣더라도 2는 마이너스 1이죠. 2는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걸 넣더라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를 만족하는 이런 x는 없는 게 되고 만약 맨 위에 있는 해가 있었다고 하면 가장 아래에 있는 해도 존재를 해야 되는데 가장 아래 합동식의 해가 없다는 얘기는 가장 위에 있는 정수 방정식의 해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용하게 합동을 쓸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이런 합동은 어떤 의미냐 A와 B가 N으로 합동이라는 건 N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두 수의 차가 N으로 나눠진다. 다시 바꿔보면 두 수의 차가 N의 배수의 집합에 들어간다. 여기까지 바꿀 수 있고요. 근데 N의 배수들의 집합은 우리 군에서 이번 학기 배운 거로는 정수들의 덧셈군의 부분군이죠. 정수들의 덧셈군의 부분군에 들어간다. 차가 이런 관계입니다. 자, 이 아이디어를 죄송합니다.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일반적인 군으로 갖고 올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고민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비슷하게 관계를 보는데요. 아까 정수에서 3의 배수 이렇게 봤었죠. n의 배수 보듯이 어떤 군과 부분군이 주어져 있으면 다음과 같이 관계를 정하는데 관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것만 보시면 되겠어요. 이 L과 R은 왼쪽, 오른쪽의 약자를 따릅니다. 레프트, 라이트에. 그래서 L로 보시면 되고요. 자, 어떻게 정의하냐면 A, B가 관계가 있다는 것은 A 인버스 B가 부분군 H의 원소다. 이렇게 정합니다. 라이트의 릴레이션은 AB 인버스가 H의 원소라는 건데 이건 뭐 지금 안 보셔도 좋고요. 지금은 A 인버스 B가 H의 원소다. 이 관계를 주면 이것이 동치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동치관계. 한번 이 의미를 따지기 전에 한번 증명을 그럼 해보겠습니다. 동치관계라고 하는 건 세 가지를 생각해야죠. 자기 자신에 대한 리플렉시브. 두 번째는 대칭성, 시메트릭. 세 번째는 추이성이죠. 트랜지티브. 세 가지를 따져야 됩니다. 공간이 먼저 그러면 얘네들은 좀 미루고 이렇게 많이 미룰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죠? 자, 제기성에는 아무 A나 G에서 고르더라도 그 A는 자기 자신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동치관계 되려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A와 A와 관계가 있다는 거니까 이쪽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A 인버스 A가 H에 들어있냐죠. 그래서 보시면 근데 A 인버스 A는 바로 2죠. 항동원이 되고 부분군은 항상 항동원을 갖고 있으니까 따라서 A와 A는 관계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를 좀 미루면 되겠죠. 그죠? 조금만. 예. 두 번째 대칭성은 뭐냐? A와 B가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고, 예. 가정하고서 B와 A 관계가 있다고 하면 되니까요. 예. 이렇게 가정을 하면 A 인버스 B가 H의 원소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B와 A가 H의 원소다. 이거를 원하는 건데, 자,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해석하면 뭐죠? 예, B와 A가 바뀌었으니까 B 인버스 A가 H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요 관계로부터 요 관계를 얻어내면 되겠죠. 두 개가 이제 무슨 관계일까요? 잘 보시면 예, 간단한 것도 잘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 A 인버스 B에 예, 인버스를 해주면은 B 인버스 A가 되죠. 그죠? 이거는 왜 성립하죠? 그죠? H가 부분군이니까 H의 원소에 여건도 다시 들어있죠. 네, 그래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추이성은 A 인버스 B가 릴레이션이 있고 A와 B가 릴레이션이 있고 B와 C가 릴레이션이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면요. A 인버스 B가 H의 원소고 B 인버스 C 두 개가 다 H의 원소입니다. 여기부터 우리가 얻고 싶은 관계는 예, 이런 거죠. 근데 이걸 다시 해석하면 예, A 인버스 C가 과연 H의 원소가 되겠는가? 요거죠. 예, 요거. 자, 그런데 자, 이거는 그럼 왜 그러냐면 예. 자, 왜 그러냐면 위로부터 이제 얻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이걸로부터 예, 요거를 풀어야 되는 거죠.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로 떠오르실 수도 있지만 안 떠오른다고 하면 조금만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죠? 예. 자, 위에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두 개를 바로 예, 연산을 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들어있는 거죠. 그죠? 예. 왜냐면 부분구는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으니까 거기 있는 두 원소를 연산에도 다시 들어있는 거죠. 예. 그래서 추이성까지 보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좀 루틴한 예, 그대로 정의를 따라가면서 보일 수 있고요. 좀 심심하다 하시는 분은 라이트 인벌 또 다른 하나의 더 대쌍을 이루는 하나의 더 관계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그죠? 연습할 겸 볼 수 있고요. 네. 자, 그러면 동치 관계는 반드시 거기에 대응한 어떤 분할을 주죠. 전체 어떤 집합에서 동치 관계가 주어져 있으면 거기에 대응해서 그 집합을 쪼개집니다. 그죠? 여러 개로 쪼개는 분할을 줍니다. 그 분할을 어떻게 얻어내냐면 간단하게 분할을 어떻게 하냐.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아무거나 한 원소를 잡고 얘랑 릴레이션이 있는 걸 다 모아줘요. 이렇게. 예. 다 모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전체가 아니면 그 바깥에서 한 점을 또 고르고 그 점에 대해서 또 관계가 있는 것들을 다 모아주고요. 즉 지금 관계는 어떻게 하면 되냐. A라는 점을 하나 골랐으면 A랑 관계가 있는 그런 X를 다 골라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X라고 하는 것은 이 정의로부터 A 인버스 X가 H의 원소면 되는 거죠. 즉 이 얘기는 A 인버스 X가 어떤 H의 원소 스몰 h가 되는 거니까 이걸 정리하면 X로 정리하면 H면 되는 겁니다. A 곱하기 H는 스몰 h는 이제 부분군의 원소고 자 이거를 그냥 느낌 그대로 예,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죠? 예, 이렇게 표시해요. 사실 우리 이런 거 이미 봤었죠. 그죠? 3Z 이런 식으로 여기 원소를 골라 이쪽이 집합인데
집합에 있는 원소를 그 앞에 거나 옆에 거랑 곱해가지고 다시 다 모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하냐면 A를 포함하는 H의 좌잉여류, 레프트 코셋이라고 해요. 좌잉여류. 예. 잉여류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어떤 클래스 어떤 모임이죠. 예. 그 아까 하나 더 릴레이션이 있었죠. 그 라이트 릴레이션을 이용한 거면 똑같이 A를 포함하는 H의 우잉여류가 생겨나게 되고 좌우가 바뀐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분할을 주는 거죠. 이 동치 관계로부터 나오는 분할들인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들으면 굉장히 잘 구체적인 것까지 떠오르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추상대수학에 있는 것들을 중간중간 계속 구름 위로만 다니면 안 되고 바닥으로 내려와서 바닥을 한번 확인하고 단단히 확인하고 다시 올라가지고 또 내려오고 그런 과정을 여러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예, 한번 예를 보면 앞에서 봤던 거죠. 전체 구는 정수들의 덧셈군 그리고 부분구 H는 3의 배수들 보고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여기서 기호가 덧셈입니다. 그죠? 보통은 통상적으로 곱셈인 것처럼 기호를 하는데 이런 정수들의 경우에는 덧셈구는 이제 덧셈기호를 쓰죠. 자, 그러면 그 잉여류를 하나 보면 좌잉여류를 가장 기본적인 0이니까 0 더하기 3Z 이런 것들을 보죠. 그럼 이거는 그 의미가 뭐냐면 0 더하기 여기 3의 배수의 원소니까 3n 이런 형태들이죠. 이거는 어차피 0은 더하나 마나니까 그냥 결국은 3의 배수들입니다. 그죠? 3의 배수들의 집합이고 또는 우잉여류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덧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같아지게 되죠. 또 마찬가지로 1죠? 1을 포함하는 좌잉여를 생각하면 1 더하기 3n꼴들의 정수들이 되고 이거는 마치 또 2를 포함하는 우잉여류랑도 같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펜을 놓쳐가지고 그리고 2를 포함하는 좌잉여류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가령 11, 자 11을 포함하는 좌잉여류 이렇게 될 텐데 이 세 개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렇지만은 11을 포함하는 좌잉여류는 조금 생각해 보시면 뭐랑 같냐면은 뭐랑 같죠? 11을 3으로 나누면 2라서 얘랑 같습니다. 그죠? 이건 왜 그렇죠? 같은 게 들어있다는 거는 뺀 게 부분군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좀 이따 다시 어차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예요. 그죠? 이 세 가지 좌잉여류 또는 우잉여류가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아까 분할을 준다고 했죠. 정수 전체의 집합이 이 세 개로 분할되는 거죠. 3의 배수들, 3의 배수에다가 1을 더한 애들, 3의 배수에 1을 더한 애들. 자, 그래서 여기 한 가지 또 관찰한 점이 뭐가 있냐면 가완군인 경우엔 좌잉여류들로 분할하는 거랑 우잉여류들로 분할하는 것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좌잉여류, 우잉여류 하나하나가 같아져 버려야죠. 같아진다는 거고요. 분할이 같다는 거는 별게 아니고 자, A라는 방법으로 쪼갠 거랑 또 다른 방법으로 두 명이 쪼갠 거죠. 두 명이 같은 케이크를 나누는데 A라는 사람이 나누고
B라는 사람이 나누고. 근데 결과가 똑같으면 그냥 그건 일치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고요. 자, 한 가지. 자, 이건 잠깐 요것만 하고 이제 우리 브레이크를 할 텐데요. 브레이크를 할 텐데, 자,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거지만 짚고 넘어갈 건, 자, B라는 원소가 A를 포함하는 H의 좌잉여류에 들어간다는 거는 B를 포함하는 좌잉여류와 A를 포함하는 좌잉여류가 같다는 거고요. 집합으로서, 부분 집합으로서 같다는 거고요. 그건 또 뭐랑 동치냐면 앞에서 했던 A inverse B가 H의 원소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고요. 이것은 left relation으로 두 개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일치한다는 겁니다. 자, 이 동치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됐죠, 그죠? 이건 정의니까 당연한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부분도 당연한가요? 두 번째 부분. 자, 어떻게 사실 그 동치라는 거 생각하면은 당연할 수도 있는데 잘 확 와닿지 않는 분들은 천천히 다시 해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지금 두 개의 집합이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원소는 어떤 의미죠? 여기에 X가 들어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이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죠? A랑 릴레이션이 있는 애들을 모두 모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B는 당연히 레프트 릴레이션이 있는 거죠, A랑. 그죠? 이게 이 정의잖아요, 그죠? 여기서 한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 부분만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부분만. 이거는 만약 X가 왼쪽에 들어있다 그러면 X는 B랑 릴레이션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B랑 A랑 릴레이션이 있으니까 추이성에 의해서 X는 A랑도 릴레이션이 있죠. 그죠? 반대로 X가 오른쪽에 들어가 있는 원소면 X는 A랑 릴레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이 관계 있죠. 이 가정의 이 관계는 대칭성에 의해서 뒤집어주면 되니까 그걸 이용하면 그거랑 추이성을 이용하면 X는 B랑도 릴레이션인 거죠.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왼쪽에 있는 원소가 오른쪽 그 집합에 들어가고 오른쪽 집합의 원소도 원소면 왼쪽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두 집합이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저기는 아닌데 여기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게 그래도 숙달되셔야 돼요. 이걸 방금 설명하듯이 하면 어렵지 않지만 이렇게 설명하는 거를 매번 거치려고 하면 뒤로 갈수록 그냥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당연한 거지만 한두 번 이렇게 이거를 써보고 읽어보셔가지고 좀 숙달이 되셔야 이 이후에 이 분석하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 잘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갑죠, 그죠? 우리 좀 브레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